안녕하세요. 오늘 체인링크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체인링크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에요. 요즘 계속 좋은 소식인데 아시는 것처럼 체인링크가 세계 최초로 ETF 출시가 됐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자산운용사 순 자본 유입량의 50%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약 5,280만 달러가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주에만. 요거는 이제 그 자산운용사의 지난주 자본 유입의 거의 50%가 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인링크가 자산운용사를 먹여 살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총이 훨씬 큰 도지코인이 이렇게 ETF 출시를 했을 때 자본 순유입이 제로였어요, 제로. 그런 거랑 비교하면 체인링크가 얼마나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관들에게 그동안 관심을 받고 있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체인링크에 대한 자본 순유입이 이뤄졌었던 것. 이거는 체인링크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 그리고 향후 미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되게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 있지만 특히 요즘과 관련돼서 이제 ETF가 상장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잖아요. 요랬을 때 일주일 이내에 특히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게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솔라나랑 그다음에 베이스가 링크업이 됐어요. 베이스는 뭡니까?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이 베이스라고 하는 블록체인과 솔라나라고 하는 이건 레이어 1이죠. 블록체인은 서로 이게 결합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알고리즘, 다른 프로토콜을 가진 블록체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체인링크에 CCIP라고 하는 기술. 이건 뭐냐면은 크로스 체인, 인터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토콜 기술이 체인링크가 가장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뭐 일주일도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솔라나 블록체인과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블록체인을 체인링크가 CCIP로 연결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됩니까? 솔라나가 베이스로 가서도 거래되고 이동하고 보유되고 솔라나 블록체인에도 베이스 토큰이 이동되고 여기서 거래되고 여기 보관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블록체인처럼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체인링크의 CCIP 요 기술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알트코인들, 특히 알트코인들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좀 비트코인에 비해서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유동성 풀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의 거대 자금들은 들어오는데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과 달리 그 외 이더리움 외의 알트코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너무 작아요. 이 풀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 나간다라고 했을 때 큰 자금들을 서로가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누가 한다? 바로 체인링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블록체인인 거예요. 체인링크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확인되고 체인링크가 뭔지 확인되고 기관으로부터도 확인되고 이러면서 바로 한 일주일도 사실은 채 안 됐어요. 한 4, 5일 만에 5,280만 달러의 자본 순유입입니다. 유입을 이뤄내는 그런 쾌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로 보면 이렇게 자본 순유입과 이와 관련된 체인링크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 시장에서 보여줄 역할들을 함께 크로스시키고 결합시켜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체인링크는 앞으로 좋은 날만 남았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체인링크의 가격은 너무도 싸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과 함께 알트코인 시장의 어떤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과 함께 체인링크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기술력과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다음에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